자,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회수 소식이 오늘 좀 나왔죠. 그리고 에스모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또 이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HLB 불확실성들이 좀 거쳐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자,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8월 27일이고 28일, 31일 거래일로는 이틀 남았죠. 자,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3주 후면은 에스모가 진행이 되고, 자, 이 에스모가 진행이 되는 이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 글로벌 권리인수 부분도 이제 이 가시권에 들어오죠. 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FDA 승인 신청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이런 소식이 또 나왔죠. 지금 자, HLB NH투자증권 투자자 지원 결정에 옵티머스 펀드 회수 가능할까 소식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 NH투자증권에서 지금 최대 70% 유동성을 선 지원하기로 그 전에 뭐 이런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이런 결정을 했죠. 자, 선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옵티머스 관련해서 자, 400억을 투자한 HLB의 투자금 회수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27일 오전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옵티머스 가입 고객 중에 개인 고객의 경우에는 3억 이하 70%, 10억 미만은 50%, 10억 이상 40%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죠. 자, 법인도 개인하고 동일한 비율을 적용을 하지만 10억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상대적 유동성 감안해서 일단은 30%만 지원한다, 이렇게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식이 나왔고, 자, 이런 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HLB 300억 투자했죠. 하이 투자증권을 통해서 투자를 했고, 자, HLB 생명과학은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HLB는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정해질 걸로 보여지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트 펀드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00억을 투자를 해서 일단은 40억 정도는 선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결정에는 펀드 만기가 도래한 고객들에 한해서 유동성 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자금 수령 후에도 분쟁 조정 신청과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이거 받았다고 이거 먹고 떨어져, 이게 아니란 얘기죠. 자, 요거는 요거대로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분쟁 조정하고 소송 제기하는 거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0억 정도 회수가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소식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NH에서 이렇게 결정을 또 했기 때문에 하이 투자증권이나 나머지 또 증권사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가장 크게 이 판매를 했던 이 NH투자증권에서 이 결정을 했는데, 자, 이렇게 결정한 부분은 아마도 이제 지금도 상황이 뭐 아주 안 좋죠. 우리나라 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된 걸로 좀 보여지고, 또 위에서도 압박이 계속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판매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또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증권사 자체에 이런 이미지도 있죠. 그런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먼저 진행했고 NH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하이투자증권과 이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결과를 좀 기다리면 되겠죠.
그러나 뭐 어찌됐건 간에 HLB 회사 자체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재를 투자해서 사재 출연을 해서 만약에 뭐 이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사재로 다 메꾸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이런 움직임은 HLB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모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제 나올 만한 시기죠.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9월 18일부터 에스모 온라인으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병용 1비상 발표 예정. 자, 그리고 이제 HLB는 이 리보세라니 부분이 21개 정도 발표가 된다 그랬죠. 자,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연례학술대회 코로나 여파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조금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18일부터 22일이었죠.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올해 에스모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 유한양행, HLB, 이수앱지스, 매드팩터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죠. 자, 유한양행 이 레이저 티닙은 오스코텍으로부터 이 기술을 이전받아서 얀센 쪽으로 이렇게 기술 이전한 그런 기술인데, 지금 뭐 결과가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결과 발표한다, 자, 이런 부분이고, 자, 레이저 티닙에 대한 이중 항암 항체,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HLB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 연구 결과를 공개를 하죠. 이번 에스모 발표는 중국 내 판권 보유 항서제약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신 임상 연구로는 이 방사능 요오드 불응성 분화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와 EGFR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1차 치료제로서 1차 치료제입니다. 1차. 자, 리보세라닙과 폐암 치료제 1-4 병용 3상 결과가 일단 구두 발표되죠. 자, 구두 발표되고, 지금 뭐 HIV 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구두 발표 일단 되고, 포스터 발표에 이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소세포 폐암, 간세포암, 위암, 식도암, 유방암, 비인도암, 연골육종, 어마어마하죠. 모든 암은 내가 다 잡아버리겠다, 그런 기세입니다. 지금 보면 이 포스터 발표에 이렇게 많은 암종에 대해서 임상 결과와 세포 독성 항암제와의 병용요법 임상과 면역 항암제인 캄넬리주마 병용요법 결과가 다 포함이 되죠. 자, 지금 뭐 이 항암 학회가 열리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이 리보세라닙의 위상이 매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이 면역 항암제인 캄넬리주마과 병용요법, 그리고 이 폐암 치료제 1-4와 병용 3상, 자, 이제 병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대두가 되겠죠. 이 병용들이 앞으로는 이 시장을 잠식을 할 겁니다. 잠식을 해 갈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리보세라닙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이 항서제약이라는 아주 든든한 우군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HLB 혼자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벅찰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캄넬리주맙도 있고, 그 다음에 키트루다도 있고, 옵티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자, 그런 부분 이제 하나하나 다 진행을 하려고 하면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죠. 그렇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텐데, 자, 그런 부분을 지금 이 항서제약이 중국 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 정말로 좋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에로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가, 직판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만 이 중국의 항서 제약이 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지금 글로벌 빅팜이 이 리보세라닙 권리를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또 열심히 뭔가를 하겠죠. 이런저런 뭐 키트루다 하고 병용을 하든 뭐를 하든 찢고 벗고 이제 일본 글로벌 빅팜 어딘가에서 가져간다면 그런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본에서 진행하는, 일본도 이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런 항암제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도 기술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자, 이 두 나라에서 여기서는 이런 거 하고 여기서는 또 저런 거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HIV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이제 진행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좋은 데이터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 뽑아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진양권 회장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본 애로를 계속 이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본 애로 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안 하냐라고 계속 뭐 딴지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뭐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계속 뭐 의문이 드는 게 맞죠. 근데 의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일본 측에서 원하는 요구 사항대로 기술 수출을 한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워낙에 이제 일본 측에서 지금 중국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고 FDA 승인도 아직 안 났으니까 아주 로열티를 조금밖에 안 주겠다. 그리고 계약금을 조금밖에 안 주겠다. 이렇게 아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헐값에 넘기기에는 지금 리보세라닙 가치를 뭐 떨어뜨리는, 그리고 나중에 위안 부분 승인을 받고 간암에 대한 부분 승인받고,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상당히 이거는 뭐 아까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다 받아낸 후에 그 다음에 조건을 높여서 일본에서 이제 이 일본 회사들, 일본이 원래 그렇죠.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DA 승인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한 군데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런 러브콜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 보면은 이 리보세라닙이 아직 정복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 항암제를 완전히 지배하는 게 면역 항암제의 리보세라닙, 이 VEGF 계열이 이 항암 시장을 완전히 이제 지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 항암제 대세인데 적응증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그걸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런 콤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안 봐도 비디오죠. 이거는 분명히 무조건 좋게 나옵니다. 이거 왜 무조건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냐면, 지금까지 이런 콤보 데이터, 캄넬리주마 위에서 뭐 이런 것들 같이 콤보를 했을 때 얘가 지금 기전 자체가 아주 좋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데이터가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주 좋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나오겠죠. 아마도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이 9월 20일쯤 되니까 그때쯤 되면은 HIV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들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거쳐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데이터 나오고 글로벌 권리 가져오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꾸 밀려 있는 부분들 이제 하나하나 진행이 잘 되게 되면은 위상이 다시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옵티머스 건 부분도 분위기가 좀 좋게 흘러가고 있죠. 이제 뭐 아주 어려운 쉽지 않은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는데,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슬슬 안개가 걷혀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